여러분의 반려견은 생각만큼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 순간 교감하는 과정에서 신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거나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K9 마인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려견이 불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과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9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이 나쁜 개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쁜 보호자라서도 아닙니다. 반려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는 말과 우리가 듣는 것 사이의 차이는 어느 쪽도 이유를 모른 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조용히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신호는 현실입니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지만 먼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신호는 사랑이 아닌 핥기입니다. 핥는 것은 보호자들이 가장 일관되게 오해하는 행동 중 하나이며 이 오해는 특정한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핥는 것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애정 표현이 맞지만 놀랍게도 핥는 행동은 반려견이 현재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내는 스트레스 반응이거나 복종의 표시 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방법은 핥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애정으로 여러분을 핥는 반려견은 몸이 편안하게 풀려 있고 표정이 부드러우며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나 복종의 의미로 핥는 반려견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몸이 뻣뻣하거나 낮게 엎드린 자세, 말려 들어간 꼬리, 뒤로 젖혀진 귀 또는 눈 마주침을 피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짧게 핥고 물러서거나 애정이 담겼다기보다는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핥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견은 진정시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사회적 언어에서 더 우위에 있는 상대의 얼굴이나 손을 핥는 것은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 나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계의 역학이나 그 순간의 상황이 반려견에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면 반려견이 몸을 긴장한 채로 여러분을 핥고 나서 물러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압박감을 주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세요. 반려견이 원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인사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할 때 그 강도를 줄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안전하고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려견이 알게 되면 핥는 행동이 계속되더라도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것입니다. 8번째 신호는 조용한 환영입니다. 이 부분은 직면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견이 보이는 실제 반응을 정직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의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려견은 보호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꼭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개가 점프를 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움직이거나 몸이 여러분을 향하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시선을 맞추는 등의 어떤 행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계속 누워있거나 들어와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눈 마주침을 피하고 몸을 피하는 반려견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자인 여러분과의 감정적인 거리감, 즉 실제적인 단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스킨십을 받았던 기억, 스트레스나 불편함과 연관짓게 된 상호작용의 패턴 또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유대감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히 힘든 환경에서 성견이 되어 입양된 반려견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회복하는 방법은 더 많은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씩 긍정적이고 압박감이 적은 교감을 통해 유대감을 다시 쌓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보상을 활용한 짧은 훈련,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스킨십,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먼저 다가오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귀가를 무관심하게 대하던 반려견도 여러분의 존재가 기꺼이 다가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갑자기 여러분이 주는 간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간식을 먹지 않으려는 반려견은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음식 자체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는 아주 깊은 본능적 수준에서 음식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 본능이 무너졌을 때, 즉 음식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이 먹이에 대한 반응을 차단할 만큼 충분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낸다면 그 관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으면서 여러분이 주는 것만 거부한다면 그 특이성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의 식욕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나 여러분과 나누었던 교감이 반려견에게 식욕을 억누를 만큼의 감정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 중에 거칠게 다뤄졌던 반려견, 자주 혼이 나서 이제는 보호자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는 반려견, 두려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면서 그 두려움을 자신을 그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과 연결하게 된 반려견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 연결된 위협 신호에 대한 몸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이 신호에 대한 해결책은 인내심과 일관성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손에서 직접 먹이를 가져가게 하지 말고 바닥에 손바닥을 펼쳐둔 채로 반려견이 다가와 먹게 하세요.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간식을 사용하세요. 어떤 요구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부담감이 누그러질 때까지 여러분의 손이 아닌 여러분 근처에서 밥을 먹게 하세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감정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면 먹이에 대한 본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잘못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꼬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리를 흔드는 것이 행복한 개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가장 끈질기고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 지나친 일반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꼬리는 소통의 수단이지만 무엇을 말하느냐는 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나머지 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높고 빠르고 뻣뻣하게 흔드는 꼬리, 특히 꼬리가 척추선보다 높이 들려있는 경우는 편안한 인사가 아닙니다. 친근함보다는 공격성이나 우월감과 연관될 수 있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신호입니다. 낮고 느리게 흔드는 꼬리, 특히 몸을 낮추고 웅크린 자세와 동반된다면 이는 대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거나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얼어붙어 있거나 긴장한 채로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반려견의 바디랭귀지 중 가장 명백한 혼합 신호 중 하나입니다. 꼬리와 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언제나 몸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꼬리만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때 꼬리는 귀, 눈, 몸의 자세, 체중이 실린 위치,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의 질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단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꼬리는 흔들고 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체중이 앞으로 쏠려 있으며 귀가 쫑긋 서서 앞을 향해 있고 몸이 뻣뻣한 반려견은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꼬리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흥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 집중하세요. 진짜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손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킨십은 사람들이 반려견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스킨십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받고 싶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물에게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를 가장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쓰다듬으려 할 때 몸을 뒤로 빼거나 뒤로 기대거나 손 아래서 얼어붙거나 고개를 돌린다면 이것은 미세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니야. 이런 건 싫어. 지금은 당신과 닿고 싶지 않아. 라고 반려견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통 도구입니다.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신호는 구체적이고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품할 이유가 없는데 하품을 하거나 음식이 없는데 입술을 핥거나 만지려는 사람을 피해 갑자기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비 때문이 아닌데도 눈을 깜박이거나 가늘게 뜨는 행동들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카밍 시그널이라고 부르며 이는 반려견이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함으로써 상황의 긴장감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계속 쓰다듬거나 껴안거나 붙잡아 둔다면 반려견은 자신의 소통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남은 유일한 도구는 으르렁거림, 입질, 무는 행동과 같은 더 극단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조용한 신호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손길을 피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세요. 물러나게 두세요. 반려견이 스스로 원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안겨있는 것을 참아내는 반려견보다 스스로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선택한 반려견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이 자발적인 관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으르렁거리거나 입질하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림은 선물입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반려견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반려견이 쉬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다가가자 으르렁거린다면 그것은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를 해주는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협을 느낄 방식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가진 도구를 사용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된 반응은 혼내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렸다고 혼이 난 반려견은 으르렁거림을 유발했던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면 벌을 받는다고 학습한 반려견은 중간 단계의 의사소통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입질이나 무는 행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휴식 공간이나 밥그릇에 다가가거나 스킨십을 할 때 반려견이 자주 으르렁거린다면 그것은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반려견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려견이 본래 공격적이라거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정 상황들이 반려견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만큼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세요.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자격을 갖춘 훈련사나 행동 전문가와 함께 반려견이 특정 자극에 무뎌지도록 훈련하세요. 그동안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할 필요가 없도록 환경을 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으르렁거리는 것을 혼내지 마세요. 그 경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반려견은 종종 고집이 세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집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이며 그 이유 대부분은 반항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반려견의 이름이 나쁜 것을 의미하도록 고전적 조건화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반려견의 이름을 부른 뒤에 주로 혼을 내거나 못 움직이게 잡거나 약을 먹이거나 싫어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면 이름 자체는 부름이 아니라 경고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신경계가 그것을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하게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피의 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감정적 단절입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환경에 사는 반려견은 서서히 사회적 교감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기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세상과 의미 있게 소통할 감정적 여력이 바닥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충분한 보상 없이 너무 많이 불러서 이름의 의미가 단순히 희석된 경우입니다. 일관된 결과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리는 이름은 신호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반려견은 그 소리를 걸러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은 비슷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다시 부르기 시작할 때 매번 일관되고 충분한 긍정적 보상을 함께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이 확실히 좋은 일의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처음부터 긍정적인 연관성을 다시 쌓아 올리세요. 두 번째 신호는 보호자의 물건만을 콕 집어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반려견이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앙심을 품고 하는 행동이라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에게는 계획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분리불안에 대한 강력한 감정적 반응과 자신이 애착을 느끼거나 떨어져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의 냄새가 밴 물건에 집착하려는 성향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신발을 물어뜯거나 의자에서 옷을 끌어내리거나 여러분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나는 특정 물건들을 부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떠났다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리저리 서성이고 헐떡이며 가만히 쉬지 못하는 분리불안의 전형적인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물건에는 여러분의 냄새가 담겨 있고 비록 파괴하는 방식일지라도 그 냄새와 교감하는 것은 반려견이 곁에 없는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려는 본능적인 모짓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고 물건을 부수는 행동만 교정하려고 하면 반려견은 그 고통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행동 교정과 때로는 수의학적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고 충분한 환경적 자극과 신체적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혼자 남겨지기 전에 기본 불안도를 낮춰주는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고래눈입니다. 반려견이 눈동자를 옆으로 흘겨보면서 홍채 주위에 반달 모양의 흰자위가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행동 전문가들이 고래눈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고래눈은 반려견의 행동 언어 중 가장 명확하고 가장 긴급한 스트레스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는 반려견이 궁지에 몰렸거나 갇혔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나타나며 위협적인 대상 쪽으로 머리는 향해 있으면서 시선은 돌리려는 신체적 본능을 반영합니다. 위협을 계속 주시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멀어지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억지로 껴안을 때, 사람이 반려견의 얼굴에 바짝 다가갈 때, 쉬고 있는 반려견에게 아이가 다가왔는데 빨리 피하지 못할 때, 또는 반려견이 불편해하고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스킨십 상황에서 자주 보입니다. 뻣뻣해진 몸, 꾹 다문 입, 그리고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고 억누르고 있는 정적과 함께 나타나는 고래눈은 반려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래눈을 자주 보이는 반려견은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을 자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방식이 아니며 사람과 반려견 사이의 관계를 지속하기에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고래눈이 설명해주는 관계는 반려견의 안전 신호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으르렁거림 입질 무는 행동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반려견에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하던 행동을 즉시 멈추세요. 반려견에게 공간을 내어주세요. 만약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어떤 상황이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반려견이 그런 눈빛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전함을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이 9가지 신호가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몸에서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호 하나하나는 반려견의 신경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언어를 읽어내는 법을 제대로 배울 때 우리는 반려견과 진정으로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느끼겠지라는 짐작이 아니라 반려견이 실제로 겪고 있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 말입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여러분의 곁에 있기를 선택하고 편안하게 핥아주며 진심으로 반기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는 그런 유대감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유대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매번 올바르게 반응해 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K9 마인드를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9가지 신호 중 반려견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반려견과 교감하는 방식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